태연아,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자, 이야기를 시작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 늘 외롭게 혼자 살았어. 외로운데 이 나무로 인형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무가지를 가지고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 나무를 깎아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예쁜 눈, 튼튼한 몸과 팔, 다리를 만들고 옷을 입혀줬어. 자, 지금부터 네 이름은 피노키오란다.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잠이 들었단다. 그런데 한밤중 파란머리 요정이 나타나 나무 인형을 향해 주문을 걸자 갑자기 나무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나가보니 나무 인형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 안녕 아빠, 우리 잘 지내요. 아니, 나무 인형이 움직이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무 인형은 제페토 할아버지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재주도 부리며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어. 피노키오야, 넌 내 아들이야. 우리 지금부터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꾸나. 네 아빠.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보내셨어. 피노키오는 학교에서 나무라고 놀림도 받았지만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 말고는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엄청난 장난꾸러기에 말썽꾸러기였단다.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오늘은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늦게 와서 할아버지를 걱정시켰어. 피노키오, 이 녀석, 너 이렇게 계속 말썽 피울 거냐? 아니에요.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꾸만 가자고 해서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자 나무로 된 코가 자라기 시작했어. 어떻게 된 거지? 코가? 너 혹시 거짓말을 한 게야? 거짓말 아니에요. 전 절대 거짓말한 적 없어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또 하자 코가 더 많이 자라서 집의 벽 끝까지 닿았어. 내 코를 어쩌면 좋아. 그때 갑자기 파란머리 요정이 나타났어. 피노키오, 너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단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피노키오가 싹싹 빌자 파란머리 요정은 코를 다시 줄여줬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팔아 피노키오의 교과서를 사주시려 돈을 주셨어. 오늘 가거든 이걸로 꼭 교과서를 사야 한다. 알았지? 네 아빠. 하지만 피노키오는 학교 가는 길에 친구 로메오의 깸에 빠져 교과서를 팔아 서커스 인형극을 구경하러 갔어. 우와, 서커스 인형극 멋지다. 저 인형들은 꼭 나처럼 생겼잖아. 난생 처음 인형극을 본 피노키오는 자신도 무대 위로 올라가 신나게 춤을 췄어.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서커스 단장은 생각했어. 오호호, 오늘 아이들이 많이 왔군. 특히 저 이상한 나무 인형도 말이야. 이 아이들을 몽땅 팔아버리면 되겠구나. 자, 얘들아, 이제 인형극은 끝났고 장난감 나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거라. 이 기차를 타고 장난감 나라로 가서 신나게 놀자꾸나. 장난감 나라? 오, 재밌겠다. 저 갈래요. 저도 갈래요. 저도 갈래요. 기차에 올라타고 장난감 나라에 간 피노키오는 신나게 놀았어. 그렇게 며칠을 정신없이 놀던 피노키오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 엉덩이에서 꼬리가 자라고 당나귀 귀가 솟아나더니 결국 당나귀로 변했어. 사실 장난감 나라는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들을 당나귀로 변하게 해 시장에 팔아 평생 일만 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 당나귀로 모습이 변한 피노키오는 시장에 팔렸어.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며 힘들게 일해야 했단다. 너무 무거워. 아빠, 미안해요. 내가 말 안 듣고 말썽을 부려서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서 일하지 못해! 피노키오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 매일 울며 제페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 근처에서 짐을 싣고 나르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 신기하게도 피노키오가 바다에 빠지자 당나귀였던 몸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 그런데 그때 아주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피노키오를 꿀꺽 삼켜버렸단다. 여기는 고래 뱃속인가? 너무너무 어둡고 무서워. 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너냐? 이 목소리는 아빠?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작은 램프를 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였어. 아빠! 피노키오야.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고래 뱃속에 계세요? 나는 네가 없어져서 너를 찾으러 이곳저곳 떠돌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에 이 고래에게 잡혀먹었지 뭐냐. 그런데 여기서 널 찾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말 안 듣고 교과서를 팔아 몰래 서커스를 보러 갔다 이렇게 됐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 일단 피노키오야,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아빠, 나뭇가지를 태워요. 그럼 연기가 매워서 우리를 뱉어낼지도 몰라요. 오, 그래. 할아버지는 부서진 배의 나무 조각들을 모아 불을 지폈어. 그랬더니 정말로 매운 연기가 피어올랐고 고래는 연기가 매워 컥컥거리다가 크게 재채기를 했어. 그때 피노키오와 할아버지가 밖으로 멀리 튕겨져 나왔어. 그렇게 두 사람은 어렵게 집으로 돌아왔고 나이가 많았던 할아버지는 그간 너무 고생을 해서인지 알아 누우셨어. 끙끙 앓으시는 할아버지를 피노키오는 밤새 정성껏 간호했어. 그렇게 밤새 간호를 하다 깜빡 잠이 든 피노키오에게 파란머리 요정이 나타났어. 피노키오가 이제 진짜 착한 아이가 된 것 같구나. 그럼 이제 진짜로 착한 사람이 되거라. 파란머리 요정이 피노키오를 향해 주문을 외웠어. 아침이 됐어. 잠에서 깬 할아버지가 보니 웬 아이가 할아버지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에? 너 피노키오냐? 응. 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세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너로구나. 네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게로구나. 사람이요? 피노키오가 자신의 손을 펼쳐보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손을 뒤덮고 있었고 얼굴을 만져보니 뽀송뽀송 탱탱한 볼이 만져졌어. 아빠, 제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진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크게 기뻐했어. 그렇게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단다. 할아버지를 속이고 서커스를 보러 갔다가 영영 할아버지를 못 만날 뻔한 피노키오. 거짓말은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줄 수 없게 만들어. 늘 아빠와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약속해. 우리 친구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할게. 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알라딘에게 다가와 말했어. 알라딘, 나는 너의 먼 친척이란다.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널 찾아왔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요.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내가 어떤 동굴에 램프를 빠뜨렸는데 보시다시피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그 좁고 가파른 동굴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그 램프를 좀 가지고 나와 주겠니?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단 기억해야 한다. 가서 램프 말고 다른 것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야 해. 명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알라딘은 아저씨 대신 깊은 동굴에 줄을 타고 들어갔어. 동굴에 들어가니 온갖 화려한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 있었어. 와, 이 금은보화들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나가면 가난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잔뜩 살 수 있을 텐데 아주 조금만 가지고 나갈까? 티 안 나게 아주 조금만 말이야. 알라딘은 금은보화를 주머니 속에 넣었어. 보석들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저 앞에 낡은 램프 하나가 보였어. 램프가 저기 있구나. 아저씨, 램프를 찾았어요. 이제 저를 끌어올려주세요. 근데 그때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 너 이 녀석, 동굴에 있는 보물에 손을 댔지? 어서 램프라도 여기로 던져. 그럼 저는요? 일단 램프라도 달라고. 갑자기 변해버린 아저씨의 눈빛을 발견한 알라딘은 램프를 아저씨에게 던져주지 않았어. 그대로 동굴은 무너졌고 알라딘은 동굴 안에 갇히고 말았어. 갇혔어. 이제 어떻게 하지? 동굴 속에서 한참을 기다려 보았지만 알라딘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어. 그 아저씨는 내 먼 친척이 아닌 게 분명해. 내가 속았어. 근데 이 램프가 뭐길래 이걸 나한테 달라고 한 거지?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어. 근데 이 램프는 얼마나 오래됐길래 이렇게 더러운 거야? 알라딘은 옷으로 더러운 램프를 닦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갑자기 램프 안에서 아주 커다란 요정이 나타났어. 저게 뭐야? 귀신인가?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주인님? 소원? 그게 다 뭐야? 저는 이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이 램프의 주인이 되셨으니 전 당신의 종이지요. 그러니 소원을 말해보세요. 단 소원은 3가지만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소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이 동굴부터 나가게 해줘봐. 첫 번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알라딘이 소원을 빌자 어디선가 나는 양탄자가 나타났어. 자, 양탄자 위에 오르십시오. 이 양탄자가 주인님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우와, 신기하다. 알라딘이 양탄자에 올라타자 순식간에 양탄자가 떠오르더니 하늘을 날아 알라딘의 마을까지 데려다 줬어. 알라딘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금은보화를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마을의 시장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어. 세상에,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지? 알라딘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아가씨를 쫓아갔어. 그렇게 몰래 아가씨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아가씨에게 다가가 아가씨의 목걸이를 낚아챘어.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엄마 유품이란 말이야. 뭐? 유품? 알라딘은 아가씨의 말을 듣자마자 도둑을 쫓기 시작했어. 날렵했던 알라딘은 금세 도둑을 잡아 혼을 내주고 목걸이를 다시 빼앗았어. 아가씨, 여기 목걸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저녁이요? 네,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아가씨는 알고 보니 공주님이었어. 하지만 누가 됐든 둘은 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함께 타며 둘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알라딘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임금님을 찾아갔어. 임금님,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공주와? 아주 볼품없어 보이는데 우리 공주랑 결혼을 한다니. 아버지, 허락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임금은 꾀를 내었어. 알겠소. 단 내일까지 큰 궁전을 한 채 지어 온다면 내가 허락해주지. 아버지, 어떻게 하루 만에 궁전을 지어요? 아닙니다. 궁전을 지어 오겠습니다.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이 있다는 생각에 어서 임금님의 조건을 받아들였어. 알라딘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램프를 문질러 지니를 불러냈어.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지니, 어서 멋지고 으리으리한 궁전을 지어줘. 알겠습니다, 주인님. 지니는 아주 멋지고 으리으리한 궁전을 지어줬고 하루 만에 궁전을 지을 줄 몰랐던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둘의 결혼을 허락했지. 이 소식이 마을에 널리 퍼졌어. 모두들 알라딘과 공주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 알라딘에게 램프를 꺼내달라고 했던 아저씨도 그 소식을 듣게 됐어. 뭐야, 하루 만에 궁전을 짓는다고? 응, 분명 그 램프를 가지고 동굴에서 나온 게 분명해. 그 아저씨는 사실 아주 나쁜 마법을 부려 궁에서 쫓겨난 나쁜 마법사였어. 램프를 꼭 선에 넣고야 말겠어. 마법사는 다시 그 램프를 빼앗기 위해 궁전으로 몰래 들어갔어. 아무도 없는 틈에 알라딘의 방으로 들어가 램프를 훔쳐내고야 말았어. 그리고는 공주까지 납치하고 말았어. 아! 당신 누구야? 당신은 그 아저씨? 감히 내 램프를 가지고 동굴에서 나오다니. 이 램프는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램프만 뺏기지 않았다면 공주도 사실 내 거야. 공주도 내가 데려가지. 알라딘! 공주님!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공주를 찾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신하들은 나쁜 마법사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 알라딘은 그래서 혼자 공주를 구하러 갔어. 그런데 마법사에게서 어떻게 다시 공주를 구해오지? 아, 좋은 방법이 있어. 알라딘은 마법사의 집으로 들어갔어. 네가 겁도 없이 여길 나타나다니.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난 너 따위는 무섭지 않아. 네가 마법사라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강한 마법사가 있는데 너 같은 마법사가 무서울 리가 있겠어? 뭐야? 넌 지니처럼 소원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잖아. 난 그런 지니의 주인이야. 하지만 지니보다 강하진 않지. 아니면 이건 어때? 네가 지니가 되면 되잖아. 지니에게 소원을 빌어 네가 지니가 되게 해달라고 해. 그럼 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되는 거야. 오, 맞아. 지니처럼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 지니, 나를 너와 같은 램프의 요정이 되어 강한 마법사가 되게 해다오. 알겠습니다, 주인님. 지니는 마법사의 소원을 들어줬고 마법사는 지니와 같이 거대한 요정으로 변했어. 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야. 맞아. 넌 이제 가장 강한 마법사야. 하지만 램프에 갇혀 있어야 할 거야.
자, 들어와. 알라딘이 램프의 뚜껑을 열자 마법사는 램프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 됐다. 공주님 어딨어요? 공주님! 알라딘은 갇혀있는 공주님을 찾아냈어. 그리고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냈지. 지니, 넌 램프에서 나와 자유를 찾고 싶다고 했지? 네, 주인님. 여기 갇힌 지도 벌써 1000년이 다 돼가는군요. 그럼 내 마지막 소원을 빌게. 내 친구 지니가 자유가 되게 해줘. 램프의 요정 지니는 램프 속에서 빠져나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어.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램프의 마법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다니. 주인님, 드디어 저는 자유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알라딘과 공주 지니는 친구가 되어 평생 곁에서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단다. 부자가 되어 더 많이 가지기보다 자신을 위해 더 큰 소원을 빌기보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준 알라딘은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내어주더라도 친구를 위해 내 것을 내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견우와 직녀라는 이야기야.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견우라는 총각과 직녀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 견우는 소를 모는 목동이었고 직녀는 배를 짜는 선녀였어. 두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 어느 날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산책을 나왔다가 직녀가 배를 짜고 있는 모습을 봤어. 다른 선녀들은 모두 놀러 나갔는데 직녀만 혼자 배틀에 앉아 열심히 배를 짜고 있었던 거야. 직녀야, 넌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배만 짜고 있니? 너도 친구들과 나가 놀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좀 보내렴. 아니에요, 임금님. 저는 제가 짠 배로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허허, 얼마 전 견우도 직녀 너와 같은 소리를 하더니만 일만 하느라 제 짝을 만날 기회도 없구나. 어쩜 이리 견우와 직녀는 닮았을까? 오호라, 두 사람을 짝으로 맺어주면 아주 좋겠군.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줬고 두 사람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 그래서 화창한 봄날 견우와 직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 임금님, 감사합니다. 직녀와 같은 고운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셔서 전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임금님. 그래, 둘이 행복하게 잘 살거라. 임금님과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줬단다. 견우와 직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직녀, 오늘은 꽃밭을 구경하러 갑시다. 좋아요, 서방님. 둘은 손을 잡고 매일매일 놀러 다녔어. 오늘은 꽃밭으로, 내일은 산으로, 그 다음 날은 들로 매일매일 신나게 놀러 다녔어. 그 사이 견우의 소들은 돌봐주는 이가 없어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남의 밭을 모두 망쳐놨고 직녀는 배를 짜지 않아 하늘나라에 옷을 지을 배가 없어서 모두들 고초를 겪었단다. 화가 난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불렀어. 너희들 결혼을 시켜놨더니 일은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다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임금님께 혼이 난 두 사람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곧 다시 실증이 나고야 말았지. 서방님, 우리 잠깐만 놀고 와서 일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잠깐인데 괜찮겠지. 우리 어서 놀고 와서 일합시다. 그렇게 또 놀러 나간 견우와 직녀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기만 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또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빴지. 화가 난 임금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견우와 직녀를 다시 불렀어. 네 이놈들,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이제부터 견우는 동쪽 하늘에서 일을 하며 살고 직녀는 서쪽 하늘에서 일하면서 살도록 해라. 네,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님, 잘못했어요.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줄 테니 더 이상 아무 말 말거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단다. 견우와 직녀는 1년 중 단 하루 7월 칠석에만 만날 수 있었어. 하지만 7월 칠석 날이 되어도 은하수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멀리서 서로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직녀,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애타게 부르며 울기만 했어.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자 폭포수처럼 땅으로 흘러넘쳐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 땅에는 홍수가 났고 산과 들, 집이 모두 잠기고 말았어. 둥실둥실 홍수에 떠내려가던 동물들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 이렇게 있다간 7월 칠석마다 우리는 홍수에 모두 죽을 거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기 까치가 말했어. 우리 까치와 까마귀가 힘을 합쳐 두 사람의 다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다리? 얘들아, 어서 줄을 서자. 촘촘히 서서 다리를 만들자. 7월 칠석날이 되자 까치와 까마귀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하늘 높이에서 줄을 섰어. 견우님, 직녀님, 저희를 밟고 은하수를 건너세요.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줄줄이 만든 다리를 봤어.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견우와 직녀는 한다름에 까치와 까마귀의 다리를 건너 다리 중간에서 서로를 만났어. 직녀, 서방님.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 그 뒤로는 7월 칠석이 되어도 큰 비는 내리지 않았대. 노는 것은 너무 즐겁고 좋지만 자신이 맡은 일들, 해야 할 일들, 약속한 일들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해야 할 일들을 꼭 하고 맡은 일들을 해내면서 즐겁게 건강하게 노는 거야. 친구들아, 굿나잇! 옛날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남매가 살았어. 엄마 배고파요.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잔칫집에 일하러 가니 먹을 것을 콕 얻어오마.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얘들아, 문 잘 잠그고 엄마가 아니면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넘어 부잣집에 잔치 일을 도와주러 가셨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여러 고개를 넘어 바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아휴, 우리 애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른 가야지. 어머니는 부지런히 걸어 고개를 넘었어.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 어흥, 엄마야, 깜짝아. 어머니는 깜짝 놀라 넘어졌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 알았어. 떡 하나 줄 테니 제발 살려다오. 어머니는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줬어.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음 고개를 넘고 있었어. 그런데 어흥,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휴, 깜짝이야. 우리 아이들 줄 떡인데 딱 하나만 더 먹어야 해. 알았지? 어머니는 또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줬어.
그리고는 재빨리 다음 고개를 건너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까 다 줬잖아. 이 하나 남은 떡은 우리 아이들 줘야 한단 말이다. 그럼 잡아먹어버려야겠군. 아니야. 자, 떡 여기 있어. 이게 다야. 이제 저리가, 알았지?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남은 떡을 모두 주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급히 마지막 고개를 건넜어. 그런데 그때 어흥,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모두 줬잖아. 이제 떡은 없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했잖아. 떡 하나 안 줬으니까 잡아먹어야겠네. 아, 호랑이는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 그리고 호랑이는 생각했지. 어허, 그럼 아이들이 지금 혼자 있겠군. 아이들까지 모조리 잡아먹어버려야겠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을 자신의 몸에 걸치고 남매가 남아있는 집을 향해 달렸어. 남매는 캄캄해진 밤 호롱불을 켜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가 왜 이리 안 오시지? 오빠, 밤이 깊었는데 나 무서워. 걱정 마. 어머니가 금방 오실 거야. 아이들이 저기 있구만. 호랑이가 남매의 집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 얘들아, 문 열어. 엄마가 왔단다. 오빠, 엄마다. 엄마가 오셨어. 잠깐 기다려봐.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에지, 찬바람을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방문의 문풍지를 뚫고 손을 내밀었어. 그런데 그 손에는 털이 숭숭 나 있었어. 우리 엄마 손은 하얗고 곱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손이 아니에요. 이런 눈치 빠른 녀석들. 어허라. 남매가 속지 않자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를 찾아 손과 발에 발랐어. 그때 오빠가 부엌을 몰래 보니 치마 사이로 긴 꼬리가 나와 있는 걸 발견했어. 저건 호랑이다. 오빠, 이제 우리 어떡해? 오빠를 잘 따라와야 한다. 알았지? 남매는 창문을 뛰어넘어 뒷마당으로 도망쳤어. 그리고는 우물가 옆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 자, 얘들아, 이제 봐봐. 엄마 손 맞지, 얘들아. Excuse me. Anybody else? 뭐야?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남매는 이미 없었어. 이것들이 도망갔잖아. 어디로 간 거야? 호랑이는 집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 분명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텐데.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우물 쪽에서 남매의 냄새를 맡은 호랑이는 우물을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우물 속에 남매가 있지 뭐야.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썩 나오지 못해. 호랑이는 나무 위에 있던 남매가 우물에 비친 것도 모르고 우물을 향해 소리쳤어. 오빠, 호랑이 바본가 봐. 우리가 우물에 있는 줄 아나 봐. 호랑이가 웃음소리에 고개를 드니 나무 꼭대기에 남매가 앉아 있었어. 얘들아, 이 조그만 것들이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꾀를 내었어. 손바닥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왔지. 참기름, 기다려봐. Wait a minute. 호랑이는 냉큼 손에다가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 하지만 쭈루룩 쿵, 쭈루룩 쿵. 참기름에 미끄러워진 손 때문에 계속 나무에서 미끄러졌어. 오빠, 저 호랑이 진짜 바본가 봐. 너무 웃겨.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미끄러운 참기름을 바르다니. 조용히 해. 오빠가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맞다. 미안해, 오빠. 깔깔대던 동생이 무심코 말해버렸어. 아하, 너희들 그렇게 올라갔구나. 어디 보자, 도끼. 아, 저기. 그리고는 도끼를 가져다가 나무를 쾅쾅 찍으면서 성큼성큼 올라오기 시작했어. 오빠, 어떡해? 호랑이가 올라오고 있어. 내가 비밀을 안 지켜서 어쩌면 좋아.
이를 어쩌지? 남매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하늘에 기도했어.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도망갈 수 있는 동아줄이라도 내려주세요. 그러자 진짜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 오빠, 동아줄이야. 자, 이걸 잡고 올라가자. 남매가 동아줄을 잡고 올라타자 하늘로 들어올려졌어. 에? 저게 뭐야? 왜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고 날린 거야? 에이, 거의 다 잡았는데. 그럼 나도. 아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배가 고파 죽겠어요. 저에게도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네? 호랑이도 남매처럼 하늘에 빌었어. 그랬더니 잠시 후 정말로 동아줄이 내려왔어. 이놈들, 내 어서 올라가서 너희부터 잡아먹어주마. 호랑이도 동아줄을 덥석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때 갑자기 호랑이 살려!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졌어. 하늘에서 호랑이에게 내려준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야. 그래서 호랑이는 수수밭에 쿵 떨어져 죽고 말았어. 그때 수수밭에 호랑이의 피가 묻어 지금도 수수밭의 수수대가 빨간색인 거래. 하늘로 올라간 남매는 오빠는 밤을 비추는 달님이 되었고 동생은 낮을 비추는 해님이 되었대. 얘들아, 동생이 오빠와 약속한 비밀을 지키지 않고 도끼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큰일이 날 뻔했지? 비밀은 그래서 꼭 말하지 않고 잘 지켜야 해.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와 약속한 비밀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도 꾹 삼키고 잘 지켜내는 연습도 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은 참 무서운 거거든. 자, 그럼 우리 이제 잠자리에 들어볼까? 친구들아, 굿나잇! 별님이 반짝반짝 달님이 소근소근 이 밤이 깊어만 가네 이제 잠들 시간